자, 우리가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이유를 알고 계셔야 돼요.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것의 원리라고 표현을 하면 왜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하는가? 이 얘기는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무슨 상태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냐면 옥텟 상태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옥텟 상태다 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어떻게 되는 상태야? 꽉 채워지는 상태예요. 즉 최외곽의 전자 껍질이 전자로 어떻게 된 상태? 채워진 상태다 라고 해서 만약에 첫 번째 껍질이다 라고 하면 몇 개가 채워지면 되겠고요? 2개. 두 번째 껍질 이상부터는 몇 개씩 채워지면 된다라고 했었던 거야? 몇 개씩? 8개씩 채워지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껍질은 원래 자리가 18개로 더 많기는 하지만 더 편한 자리가 있다라고 그랬었죠. 나중에 앉게 되는 자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옥텟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애들이 꽉 채워지게 되면 움직이면 돼, 안 돼? 안 돼. 움직이는 순간 자리 어떻게 되는 게? 뺏기는 겨. 그러니까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반응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옥텟 상태는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될 것이고 0개이다. 그런데 이미 이 원자과 전자수가 0개인 원소가 있습니다. 몇 쪽 원소입니까? 18쪽 원소들이에요. 그래서 18쪽 원소인 아이들은 최외곽이 가득 채워졌어요. 원자과 전자수가 0개예요. 누가 있어요? 제일 위에? 헬륨. 헬륨은 2번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이 가득 채워진 애가 될 거고 첫 번째 껍질이 가득 채워졌을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고요? 네온.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아르곤이 있습니다. 네온은 몇 개가 채워져 있고 10개. 첫 번째, 두 번째 껍질 가득 채워져 있을 거고요. 아르곤은 18번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껍질까지 가득 채워져 있는 아이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매우 어떤 상태가 되는 거니까? 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니까 안정하면 반응을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래서 반응성이 없다라는 표현을 써요. 반응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반응성이 약하다, 반응성이 작다라는 표현도 아니야. 반응성이 없다라는 표현을 갖다 쓸 거라는 얘기예요. 자, 반응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무슨 기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냐면 비활성 기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왜 기체인가요? 라고 해서 보시게 되면 얘네들은 겁나 안정하잖아. 그러니까 다른 애들의 도움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나 혼자로도 굉장히 안정하단 말이야. 다른 애들이 옆에 와봤자 거들떠도 안 볼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까 우리 17쪽 원자들의 경우에는 금속들로부터 전자 한 개를 얻거나 혹은 어떻게 한다고 했었어요? 이원자, 분자 상태를 이룬다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치? 그런데 얘네들은 다른 것들하고 결합하지 않고 1원자, 분자의 상태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의 원자가 그 분자 그 자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원자이자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분자이다 라는 표현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18쪽 원소들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자 하나가 분자가 되니까 애들의 질량이 크겠어, 작겠어? 질량이 되게 작겠지. 1원자 분자 상태이기 때문에 질량이 매우 작아요. 질량이 작으면 분자들끼리 끌어당기는 분자 간의 인력이 강하겠어, 약하겠어? 분자 간의 인력이 약해요. 분자 간의 인력이 약하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어떻겠습니까? 매우 낮겠죠. 그러니까 금방 끓어요. 그래서 금방 끓었으니까 무슨 상태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기체 상태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왜 쟤네들이 기체여야 하는가? 쟤네들은 매우 어떠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안정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매우 안정해요. 매우 안정하니까 얘네들은 어떤 형태로 존재를 한다? 1원자 분자. 그럼 1원자 분자 상태는 질량이 매우 작을 테니까 원자 하나가 분자가 되는 거니까 질량이 작으면 분자 간의 인력이 어떻다? 약하다. 그래서 끓는 점이 어떨 것이다? 매우 낮을 것이다. 그래서 무슨 상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기체 상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아무튼 얘네들은 이러해요. 얘네들 자체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18쪽을 제외한 다른 모든 원소들은 누구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야?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갖고 싶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되시겠어요? 왜냐하면 이 옥텟 상태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학교에서 하셨으면 그대로 쓰시면 되겠지만 이 옥텟 상태라고 하는 용어를 갖다가 만약에 안 배우셨다. 옥텟 상태가 되기 위해서라고 배우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이 옥텟 상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우리는 옥텟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쪽을 제외한 원소들은 18쪽을 제외한 원소들은 무엇을 갖기 위해서?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뭐 하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무엇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되는 거겠어요? 화학 결합을 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실 수 있으셔야 되겠고요. 이 문장 속에서 이미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18쪽 원소들은 화학결합할 필요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화학결합을 하지 않는다. 이미 그 자체가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굳이 화학결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없다라고 하는 게 돼요. 그래서 되게 자주 나오는 문장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모든 원소들은 화학결합을 한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모든이 들어가려면 앞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야 돼? 18쪽을 제외한, 18쪽 원소를 제외한 모든 원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18쪽을 제외한 모든 원소들은 화학결합의 결과 누구 중에 하나의 원자 배치를 갖게 될 거냐 하면은 얘네들 헬륨, 네온, 아르곤 중에 하나의 전자 배치를 무조건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갖다가 이제 볼 건데 그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무슨 결합이냐 하면 이온 결합이에요. 일단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체킹을 하셔야 되는 게 그래 이온이니까 무슨 이온과 무슨 이온이 만나겠어? 양이온과 음이온. 근데 제가 그렇게 외우지 말라고 그랬었죠. 뭐라고 외우라고 그랬었어요? 금속 양이온과 그 다음에 무슨? 비금속 음이온이 만나야 해 라고 체킹하셔야 된다라고 그랬었어요. 그쵸? 반드시 앞에 양이온은 무슨 이온 뭐여야 돼? 금속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 양이온에 만약에 H 플러스 Cl 마이너스 그럼 이거 이온 결합이라고 하면 되는 게 안 되는 게? 절대 안 되는 게. 되겠어? 이거 되게 헷갈리게 잘 나와요.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잘 외우고 있지도 않던 놈들이 꼭 HCl 하면 아 나 이거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인 거 알아. 이지라면서 이온 결합 이래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는 이온 결합에 속한다 안 속한다? 안 속한다 라고 하는 거 잊지 마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금속 원소들의 경우에는 금속 원소들은 주기율표의 왼쪽과 가운데 위치한다고 했었어요. 원자과 전자수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러니까 이 금속 원소들이 누구의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서는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서는 전자를 뭐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잃는 게 많아요. 몇 개, 뭐, 얼마만큼? 원자과 전자 수만큼 잃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지. 원자과 전자수가 하나야? 그럼 몇 개를 잃을 거고 하나를 잃을 거고 두 개면 두 개를 잃을 거고 세 개면 세 개를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볼까? 리튬, 그 다음에 나트륨, 칼륨 얘네들 다 몇 쪽 원소예요? 1쪽 원소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수 몇 개씩을 잃을 거예요? 하나씩을 잃고 나면 뭐가 되는 거겠어? Li 플러스 Na 플러스 K 플러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겠지, 그치? 그 다음에 베릴륨은 거의 많이 안 나오고요. 베릴륨도 굳이 해야 되는 경우는 베릴륨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라던가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칼슘 얘네들은 몇 쪽 원소니까요? 2족 원소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야? 2개. 그럼 몇 개의 전자를 잃게 되는 거겠어요? 2개의 전자를 잃어서 바로 뭐가 되는 거야? Mg, E 플러스와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Ca, E 플러스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 볼게요.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몇 족 원소예요? 13족 원소예요. 13족 원소인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전자 몇 개를 잃을 거고요? 3개를 잃어서 뭐가 되는 거겠어? Al3 플러스의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어요?
하기고에서 21번에서 30번까지 외워놨잖아요. 그쵸? 얘는 30번까지 외우니까, 그치? 좀 말씀해드리면 21번에서부터 30번인 아이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다 몇 개냐 하면 2개씩이에요. 왜냐면 칼슘까지 채워놨잖아. 그리고 그 안쪽에 10자리 남았었지. 그치? 그 10자리를 채우는 거야.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수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전자 몇 개씩 잃을 거야? 2개씩 잃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의 몇 플러스의 이온들이 될 것이다. 2 플러스의 이온이 될 거예요. 이거는 하기고만 체크 한 번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정신들 차리시고. 자, 그래서 금속 원소들은 이러할 거란 얘기야. 전자를 버릴 거야. 그럼 얘네들이 전자를 버린 걸 누가 얻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어? 비금속 원소들이 얻을 거예요. 얘네들은 뭐에서? 원자과 전자수가 모자란 만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8개에서 몇 개에서? 8개에서 자기의 원자과 전자수를 뺀 만큼 전자를 뭐 할 거란 얘기야? 얻을 거란 얘기가 될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바로 무슨 이온이 뭐가 될 거예요? 그래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지고 아까 요거 잠깐 보자. Li 플러스는 누구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되겠어요? 그러면 헬륨의 전자 배치를 갖게 돼요. Na 플러스는 11개였다가 하나 버리는 거니까 누구의 전자 배치가 될 거고? 네온. 칼륨의 경우에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되겠죠? Mg2 플러스 누구의 전자 배치 될 거고요? 네온. Ca2 플러스는 아르곤. Al3 플러스는 네온. 13번이에요. 13번이면 3개 버리면 10개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될 겁니다. 21번에서 30번은 다들 누구의 전자 배치가 될 거냐 하면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될 거 아니에요. 얘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되지 않아요. 어쨌든 그냥 원자과 전자수만 0이 되는 것 뿐이에요. 되겠어요? 이상해요. 얘네들은 되게 그게 좀 달라요. 하나 잃을 수도 있고 2개 잃을 수도 있고. 자, 아무튼 우리는 이제 어쨌든 좀 정형화된 것들만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얘네들을 볼게 될 건데 이렇게 전자를 얻는 아이들은 봐봐. 1족과 2족. 이 대부분 1족과 2족을 금속 원소라고 잡았었잖아요. 그쵸? 13족 중에서도 누구만 금속 원소로 잡았어요? 알루미늄만 잡았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비금속 원소에는 13족부터 몇 족 원소가 있겠어? 18족 원소가 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18족 원소는 전자를 얻거나 잃거나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쟤네들은 비금속인데 비금속으로서의 성질이 되게 약해요. 비금속 성이 강하다? 비금속으로서의 성질이 강하다는 반응성이 커야 돼요. 그럼 반응성이 제일 큰 족은 몇 족이 되는 거겠어요? 17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18족은 안 해요. 그 다음에 13, 14, 15 여기는요. 전자를 얻기도 잃기도 좀 그래요. 그래서 13, 14, 15는 이온 결합에는 거의 참여를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비금속 원소들 중에서 16족하고 17족이 그나마 많이 사용을 하고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면 15족 정도? 14족은 거의 이온 결합을 할 수가 없는 아이들입니다. 얻기도 잃기도 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16족이나 17족들이 보통 여기에 사용이 될 거고요. 그래서 비금속 원소들 중에서 역시 16족에 해당하는 거 산소하고 누가 있을 거냐 하면 황이 있어요. 16족이에요. 16족이면 8개에서 자기 거 6개 빼니까 몇 개를 얻어야 되는 거겠어? 2개의 전자를 얻어요. 그러면 무슨 이온이 되는 거겠어? 5의 2-와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 S의 2-. 무슨 이온이에요? 산화 이온이에요. 무슨 이온이에요? 황화 이온이라고 하셔야 돼요. 되겠어요? 이름에서 틀리지 마세요. 알겠어? 이름에서 틀려오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17쪽에 있는 거 플로린, 그 다음에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이죠. 자,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니까? 7개니까 몇 개씩을 들여올 거예요? 하나씩을 들여올 거예요. 그래서 F- 무슨 이온? 플로린화 이온, Cl- 염화 이온, Br- 브로민화 이온, I- 아이오딘화 이온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쟤네들도 그러면 어떤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나 보면 5는 8번인데 2개 얻었으니까 총 몇 개야 전자가? 10개. 누구의 전자 배치예요? 네온. 얘는 누구겠어요? 아르곤이 돼요. F-도 네온, Cl-, 아르곤. 얘네들은 굳이 집어넣지 않습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누구의 전자 배치가 되는지 잘 체킹을 좀 해놓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금속 원소가 전자를 내놓으면 그 전자를 갖다가 누가 얻어야 되는 거야? 비금속 원소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겠어? 얻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잃은 수와 얘가 얻은 수가 서로 어때야 되겠어요? 같아야 돼요. 같아야지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될 거란 얘기가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얘네들을 한 번만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 있고요. 나트륨하고 그 다음에 뭐가 만날 거냐면 플로린이 만난다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나트륨하고 산소가 만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칼슘하고 그 다음에 황이 만날 거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하고 그 다음에 염소가 만날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알루미늄하고 뭐 브로민이 만날 거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하고 산소가 만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나트륨은 전자 몇 개 잃을 거예요? 하나. 그럼 플로린도 몇 개 얻을 거예요? 하나. 그럼 Na 플러스고 F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야? NaF가 되는 걸 거고요. 나트륨은 몇 개 잃을 거예요? 하나. 그런데 얘는 몇 개 얻어야 돼요? 두 개. 그러니까 나트륨이 몇 개가 있어야 돼?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Na 플러스와 O의 E 마이너스가 만난다 라고 하게 되면 얘네도 어떻게 써야 되는 거겠고 Na2O 라고 표현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고, 칼슘 얘 전자 몇 개 잃을 거예요? 두 개. 황도 몇 개 얻을 거예요? 두 개. 그러니까 몇 대 몇을 반응하면 돼? 1대1로 반응해서 Ca E 플러스와 S E 마이너스가 만나서 뭐가 되는 거야? CaS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죠. Mg E 플러스가 될 거야. 전자 몇 개 버릴 거야? 두 개 버릴 건데 얘는 몇 개밖에 못 받아? 하나. 그러니까 얘가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 그래서 ECl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얘는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MgCl2가 되는 거겠죠. 알루미늄은 몇 개 버릴 거고요? 세 개 버릴 거예요. 근데 얘는 몇 개씩밖에 못 받아? 하나씩. 그러니까 얘가 몇 개 있어야 돼? 세 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Al, Br3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 얘 몇 개 버릴 거고? 세 개 버릴 거고, 얘는 몇 개 얻어야 돼? 두 개. 잃은 수랑 얻은 수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러려면 몇 개씩으로 맞춰주면 되겠어요? 6개. 그래서 얘가 두 개 있어서 총 전자 6개가 오면 얘 몇 개가 있으면 되는 거야? 3개. 그래서 얘 어떻게 하면 돼? Al, 2, O, 3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읽어볼까요? 얘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플로린화, 나트륨, 산화, 나트륨, 황화, 칼슘, 염화, 마그네슘, 브로민화, 알루미늄, 산화, 알루미늄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읽을 때는 어떻게 붙어? 뒤에부터.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읽을 때는 뒤에서 앞으로 읽어주셔야 되겠고, 반면에 쓸 때는 무슨 이온부터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 양이온부터 써야 돼요. 그러니까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한 것을 그대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온 결합이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자, 어떻게 표현했냐면 금속 원소가 뭐한 전자수와 잃은 전자수와 누가 얻은 전자수가 비금속이 얻은 전자수가 서로 어때야 한다? 같도록 결합을 할 거고요.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금속은 전자를 잃으면 무슨 전하를 껴요? 플러스 전하를 껴요. 그래서 얘네들은 금속 양이온에, 그냥 양이온에라고 해도 괜찮아요. 양이온에 플러스 전하량과 무엇에? 비금속 음이온에 무슨 전하량? 마이너스 전하량은 크기가 서로 어떻고 전하량의 합이라고 할게요. 하나씩이 아니니까. 합은 서로 크기가 어떻고? 같고, 부호는 뭐가 돼야 돼요? 반대이다 라고 표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합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하나만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1대1이면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지만 1대2면은 얘는 양이온의 전하량은 플러스예요. 그냥. 근데 양이온 전하량의 합을 했을 때 플러스가 두 개에서 2가 되는 거고요.
되시겠어요? 자, 여기다가 합자 집어넣으실 수 있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그냥 이항만 하면 어떻게 돼요? 양이온의 무슨 전하량과 플러스 전하량과 음이온의 무슨 전하량을 마이너스 전하량을 더하면 얼마다? 0.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렇다면 이온 결합 물질은 전하를 띈다 안 띈다? 안 띈다. 그쵸? 이온 결합 물질은 전기적으로 무슨 상태이다? 중성인 상태이다. 물론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걔네들의 전하량의 크기가 서로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그 결합 물질 자체는 전기적으로 무슨 상태다라고 하는 거? 중성인 상태이다 라고 하는 거 체킹을 좀 하시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 한 번만 보세요. 자, A예요. 일단 A와 B를 갖다가 구해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결합 물질의 뭐 화학식을 한번 써볼 거고요. 그 다음에 A와 B 중에서 원자 번호를 비교를 할 거고요. 전자 껍질 수도 비교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도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거를 갖다가 하실 때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A-인 게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자, 음이온의 전하량은 얼마가 되는 거겠어? 2A에 해당하는 거야.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잖아요. 음이온의 전하량은. 양이온의 전하량은 얼마예요? B. 플러스 B에 해당하는 걸 거야. 그치? 둘이 서로 크기가 어떻고? 같고 부호는 어때야 돼? 반대여야 해. 그러니까 2A와 B가 서로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된다? 그럼 A가 만약에 1이라면 B는 얼마가 될 수 있겠고요? 2가 될 수 있고요. A가 2라면 B는 얼마가 돼야 돼? 4. 근데 이상하지? 우리 4 플러스짜리 배운 적 없어요. 그러니까 A는 무조건 얼마고? 1. B는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2.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크시겠어요? 자, 그러면 A는 1-고 얘는 2 플러스고 얘는 몇 마이너스야? 1-야. 자, 그래서 A하고 B 찾아냈고요. 화학식을 찾으래요. A 몇 개? 2개. B가 하나예요. 화학식 어떻게 쓰시면 돼요? 응? 뭐부터 써야 돼? 양이온부터 써야 돼. 이런 경우에 되게 잘 틀려요. A가 양이온으로 나누면 잘 안 틀리거든요. 근데 약간 너희들의 이 마음속에서 알파벳 순으로 써야 된다는 약간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잘 해놓고 A to B 이렇게 써가지고 틀리는 경우 되게 많다라는 얘기야. A to B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돼. 무슨 이온부터 써야 된다고? 양이온부터 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네들 뭐라고 표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B, A, 2 이렇게 쓰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거 낚이시면 안 돼요. 특히 알파벳 순서에 낚이시면 안 돼요. 되겠어? 알파벳 순서가 아니고 무슨 이온부터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 양이온부터 쓰고 뒤에다가 뭐를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음이온 집어넣어야 되니까 요거 꼭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럼 봐봐라. A는 전자 하나를 뭐 한 거야? 들어옮겨져. 들여와서 지금 이 상태야. 그럼 이 중에서 이거 하나는 얘 거 아니죠? 그럼 A는 원래 전자가 몇 개의 낸 거예요? 9개. 9개의 내죠? 그러니까 A는 누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플로린이에요. B는 몇 개를 잃었어요? 2개를 잃었어요. 그러면 여기다 그리세요. 원래 이 바깥에 몇 개가 있어야 돼? 2개가 있었어야 돼. 그러면 얘는 2개, 8개, 2개, 총 12개니까 12번 누구에 해당하는 게 될 거예요? 마그네슘이구나. 이렇게 찾아내셔야 돼요. 봐봐. 음이온은 하나 얻었으니까 하나 지우고 보는 거고요. 양이온이면 이름만큼 바깥쪽에다 하나 그려가지고 그려서 해주셔야 돼요. 되겠어요?
꼭 해보세요. 머리로 하시면 안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 그러면 원자 번호는 누가 더 클 거고요? B가 A보다 클 거고요. 전자껍질수 플로린 A는 몇 개 있고요? 2개. 얘는 몇 개 있어요? 3개. 그러니까 누가 더 클 거고요? B가 더 클 거예요. 원자과 전자수는 A는 몇 개고요? 7개고요. B는 몇 개예요? 2개. 그러니까 누가 더 큰 거예요?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되시겠어요? 다른 것들은 그래도 그나마 나은데 여기에서들 낚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되게 낚이기 쉬운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 그냥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플러스 1, 2 마이너스 플러스 1 이렇게 나왔을 때 뭐 A to B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런데 양이온 먼저 쓰는 거 꼭 연습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되시겠어요? 이거는 연습이라기보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틀린다기보다는 순간적으로 획 도는 거예요. 그냥 빨리빨리 하고서는 다음 거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말씀드리지만 1학기 중간고사는요 뭐 계산이 나오고 막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한 번씩 보고 가셔야 돼요. 절대 얘들을 한번 빨리 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야지 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어땠든 중학교 때 2년 반 동안 시험을 봤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 생각한 게 그렇게 잘 바뀌지는 않아요. 다시 검토할 때에도 이미 내가 생각을 비틀어 놓은 대로 그대로 보시기 나름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는 게 더 되게 많거든요. 그럴 확률이.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서 얘를 A to B라고 해놨으면 그치 A 두 개에 B 하나니까 맞아.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다고. 갑자기 두 번째 검토를 하는데 양육을 먼저 썼어야지. 이게 생각날 확률은 굉장히 적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하실 때 정확하게 해놓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딱딱 지워놓고 그리고 이것들을 갖다가 해놓는 것이 훨씬 더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오히려. 알겠지?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나오면 걔네들 맞는 거 틀리는 거 꼭 이렇게 표시해 가면서 하셔야 돼요. 옳게 고치기까지는 안 하셔도 틀린 부분에다가 X표는 하면서 넘어가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보시면서 걔네들 가지고 또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인 거니까. 되겠지? 자, 아무튼 이러한 이제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더라. 그런데 그런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양이온과 무슨 이온이 만들어져서 음이온. 양이온은 금속 상태의 금속 양이온이고 음이온의 경우에는 비금속의 음이온입니다.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을 하게 될 거고요?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을 해요. 정전기적인 인력이 매우 어떤 상태이다. 정전기 인력은 굉장히 강한 인력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정전기적 인력이 강하니까 첫 번째 일어날 수 있는 건 애들끼리 서로 떨어지지를 않겠구나. 잘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입자 간의 인력이 크다. 입자 간의 인력이 크게 되면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어떻게 될 것이다? 되게 높다. 그래서 얘네들은 대부분 무슨 상태로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거?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이 다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할 거고요. 자, 근데 정전기적 인력이 되게 강해? 그래서 애들끼리의 인력이 강하다라고 그랬어. 특히 무슨 상태에서 제일 강하겠어요? 고체 상태에서의 인력은 매우 어떨 거예요? 강할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끼리 잘 떨어뜨려나 안 떨어뜨려나? 안 떨어뜨려나? 자기 옆에다가 딱 붙여놓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온의 이동이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못해요? 이온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면 이온이 돌아다니지 못해. 돌아다닐 수 있는 애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면은 전하를 운반할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온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면 전하를 운반할 입자가 없어요. 따라서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없어요? 전기 전도성이 없다. 그런데 이 고체였었던 아이들이 무슨 상태가 되거나 액체 상태가 되거나, 액체 상태는 인력이 되게 약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치? 그래서 움직임이 좀 불규칙적이 될 수도 있겠고, 혹은 뭐가 되면 수용액. 근데 이 수용액이 된다는 건 모두 그렇지는 않아요. 일부 물에 안 녹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수용액이 될 거예요. 대부분이 수용액이 되는 거지 전부 다 수용액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온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는다. 맞아? 틀려? 틀려요. 모든 게 다 잘 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미 머릿속에서 다 휘발되고 날아갔을 앙금들 있어요. AG, CL, CA, CO3 이런 앙금들 있죠. 걔네 다 이온결합 물질이에요. 그 이온결합 물질들이 물에 녹았었어? 안 녹았잖아.
녹지 않고 밑에 가라앉았었잖아요. 그래서 앙금이었던 거잖아요. 되겠니? 그러니까 대부분이 물에 잘 녹는 거고요. 물에 안 녹는 아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만 하나 기억하시고, 액체나 수용액이 되게 되면 이온의 이동이 좀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이온의 이동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뭐를 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전기가 통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 얘네들은 무조건 나와요. 얘네들은 안 나올 일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 중에서 전기 전도성을 물어보는 거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체에서는 전기 통하고 안 통하고, 안 통하고 액체에서는 통한다. 그 이유 뭐로 얘기해야 된다고? 이온의 이동이 자유롭냐 자유롭지 않냐, 자유롭냐 자유롭지 않냐로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돼. 딴 혹시라도 서술형 있는데 이거에다 딴 이상한 얘기 쓰지 마세요. 쟤네들은 그냥 답이 정해져 있어요. 고체는 이온 간의 결합력이 강해서 이온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아서 전기를 통하지 못한다. 되겠어요? 그리고 액체나 수용액이 되면 이온의 이동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전기가 통할 수 있다. 되겠어요? 전하를 운반해서 뭐 전기를 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전기전이 이렇게 인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아까 얘기했었던 거 언급 잠깐만 하자면 대부분은 물에 어떻게 한다? 잘 녹는다 라는 표현을 갖다가 쓰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얘네들은 입자의 인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어떻냐면 양이온이 있으면 양이온 옆에 누가 올 거야? 음이온들이 이렇게 둘러싸겠지. 봐봐. 양이온이 있는데 음이온이 옆에 왔어. 양이온이 있는데 그 옆에 음이온 하나 왔다고 해서 얘 양이온이 없어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이온 주위는 음이온들이 쫙 둘러쌀 거예요. 제가 이거 앞 뒤를 못 그려서 그렇지 이 앞에도 양이온 음이온이 있을 거고 저 뒤에도 무슨 이온이 있을 거야? 음이온이 있을 거야. 그럼 또 이 음이온의 주위는 또 누가 둘러쌀 거야? 양이온이 둘러싸요. 또 이 양이온 주위는 음이온이 이렇게 둘러싸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하나의 단위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양이온 있으면 이미 음이온들이 쫙 둘러싸기 때문에 하나의 단위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온 결합 물질들은 분자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온 분자라는 표현 쓸 수 없고 얘네들 뭐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라고 하는 거? 결정으로 존재를 한다.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을 할 거예요. 규칙적으로 배열을 하여서 3차원의 입체적인 구조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뭐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거? 결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시겠어요? 쟤네들은 기본 단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는 것이 우리가 얘네들 화학식을 쓰잖아요. 이 화학식을 쓸 때 예를 들어서 NaCl 이렇게 썼잖아요. 얘를 설명을 하는 건 Na 한 개와 Cl 한 개가 결합했다. 돼? 안 돼? 안 돼요. 단위가 없다고 그랬었어요.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뭐 Na 플러스 한 개와 Cl 마이너스 한 개로 이루어져 있다. 맞아? 틀려? 이것도 안 돼요. 이거를 맞게 표현을 하는 건 이런 표현 다 틀리고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몇 대 몇에? 1대1에 여기에 1과 1이 숨어있는 거잖아요. 그쵸? 1대1에 무슨 비로? 개수비로 결합해 있다. 혹은 Na 플러스 한 개당 Cl 마이너스 몇 개? 한 개가 결합하여. 이럴 거는 맞아요. 개당이니까. 비율을 의미를 하는 거니까. 한 개와 한 개가 아니라 한 개당 한 개가 이런 표현을 되는 거니까. 되겠어? 그래서 이러한 표현이 맞는 것이지 몇 개와 몇 개가 이루어졌어 이런 표현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결정의 의미가 되는 거겠고요. 다섯 번째. 얘네한테 한번 힘을 줘보려고 합니다. 어디다 힘을 줄 거냐면 여기를 톡톡 한번 쳐볼 거예요. 망치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였었잖아. 그치? 걔네가 밀리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버린 거지.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 뭐하고 뭐가 만나?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플러스와 플러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요. 자, 그래서 힘을 주게 되면 뭐가 밀리면서? 층이 밀리면서
같은 종류의 전압끼리 무슨 힘을 작용을 하게 되겠어요? 반발력을 나타내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거예요? 부서진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얘는 금속하고 비교를 해서 되게 잘 나오겠죠. 금속은 힘을 줘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자유전자들이 결합을 유지시켜줘서 얇게 펴지거나 가늘게 뽑힌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온 결합 물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층이 밀리면서 같은 종류 전압끼리 반발력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부서진다. 얘네들을 누구하고 비교를 해서 꼭 보시라고요? 금속 원소의 성질. 금속 원소의 성질하고 비교하셔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을 꼭 체킹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넣으시겠습니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온결합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치? 그 다음에 이온결합이라고 하는 아이들의 성질들까지 일단 살펴보았습니다. 할까요? 네. 아, 그리고 나 여기다가 하나만 더 할게. 여기. 요거를 제가 그래프를 하나만 그릴 건데요. 가로축은 온도, 세로축은 전기, 전도도라고 할 거예요. 자, 온도와 전기, 전도도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얘네들의 경우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것인고 하니 얘네들은 자,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통해 안 통해? 안 통해요. 그러다 무슨 상태가 되면? 액체 상태가 되면 전기가 잘 통할 거예요. 자, 여기가 바로 무슨 온도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여기는 고체인 거고 여기는 무슨 상태인 거야? 액체인 거예요. 그래서 요 온도를 우리는 무슨 점? 녹는 점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됐어요? 왜 이걸 하느냐? 이거 우리 반도체 했었잖아요? 반도체 기억나죠? 얘를 반도체하고 비교를 하면 자, 반도체는 같은 그래프야. 온도고 세로축 전기 전도도인데 반도체의 경우에는 이 그래프가 아예 여기가 0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전기 전도도가 높아지기는 해요. 되겠어? 높아지기는 하는데 그래프의 양상이 어떻다라고 하는 거? 다르다. 그러니까 얘를 보고서는 아, 얘는 이온결합 물질이고 얘는 반도체야.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까지 일단 했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좀 정리 좀 하시면서 잠들 좀 깨시고